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 외국 여성이 한국에 와서 처음 마주한 건 너무도 익숙한 듯 낯선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였지만 그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이건 그냥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유행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진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이 나라의 친절함도 따뜻한 말투도 다 겉모습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단 하루 한 문장,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어떤 손길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 한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글자를 외국의 글이라 말하지 않았죠. 그녀가 왜 울었는지, 무엇이 그녀의 오해를 바꿨는지 지금 이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베를린의 회색 하늘 아래 제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죠.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메모지들과 마른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에는 흐릿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 안개처럼 제 마음도 늘 잿빛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지만 그 마음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저 관찰하고 기록하고 편집할 뿐이었죠. 마치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진 사람처럼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어요. 아, 또 그 나라구나. 그곳은 제게 그저 요즘 좀 잘 나가는 나라 정도의 이미지였죠. K-팝, 화장품, 드라마.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저는 그게 참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특히나 한글이라는 글자는 더더욱이요. 동글동글한 그 모양도 억양도 낯설고 복잡해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좀처럼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날도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한국 출장 제안서 첨부드립니다. 처음엔 무심히 넘기려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그 나라를 멀게만 느낄까? 어쩌면 제 안에 어떤 편견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론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속으론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거죠. 출장을 수락하고 나서도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준비물은 단출했어요. 노트북, 카메라, 이어폰 한 쌍. 언제나처럼 일에 필요한 도구만 챙겼어요. 사람을 만날 준비는,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마음도 조금은 흔들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한국. 그곳은 저에게 너무 멀었고 그 글자들은 저를 전혀 환영하지 않는 듯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반쯤 닫은 채 출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아주 조용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공항에 도착한 건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른 아침이었어요. 베를린 공항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낮은 천장, 낯선 기계음들 속에서 제 마음은 어쩐지 더 낯설게 느껴졌죠. 표를 발급받고 줄을 서는 동안에도 저는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어요. 이건 그냥 일이니까. 한국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기대를 품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비행기 안에 앉아있을 때는 더 무기력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화면을 몇 번 켰다가 끄고 헤드폰을 끼웠다가 벗었다가 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죠. 창밖엔 구름이 밀려가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햇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답답했고 몸도 마음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어요. 공항의 천장, 반듯하게 정리된 안내판 사람들의 빠른 걸음과 고개 숙인 인사들. 처음 마주한 그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죠. 이 친절함이 진짜일까? 호텔로 향하는 차 안 가이드로 배정된 민지라는 분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주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부드러운 말투에 눈웃음까지 뭔가 불편할 만큼 친절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절함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다정하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며 민지는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어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쓰는 말투,
SNS에서 유행하는 표현 그리고 한글이 감정을 전하는데 얼마나 부드러운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제게는 너무 멀게 들렸어요. 한 단어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호텔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았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나 혼자만의 공간. 그리고 바로 노트북을 켜고 촬영 계획을 정리했어요. 사람과 마음 대신 렌즈와 구도만 떠올랐어요. 여전히 저는 관찰자였고 그 나라에 발을 디딘 여행자일 뿐이었죠. 창밖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서울의 거리는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거리 바깥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감정 없이 도시의 낯선 풍경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호텔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익숙하지 않은 창밖 풍경에 다시 긴장이 밀려왔어요. 멀리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자신이 갈 곳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었죠.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숙소를 나섰어요. 서울의 거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리와 냄새, 표정들이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길가의 카페에서 퍼져나오는 커피, 향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웃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오가는 부드러운 말소리. 그날 제가 머물던 숙소 근처엔 작은 카페 골목이 있었어요. 카페마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은 무척 따뜻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편안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 앞에서 조용히 타자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득 제 귀에 낯선 말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고마워요. 여기 자리 맞죠?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금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건 분명 한국어였고 말하는 이는 외국인이었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말하고 있었죠. 그 장면은 제 마음에 작지만 깊은 흔들림을 남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익숙하게 말할 수 있지? 그 사람은 뭔가를 믿고 있는 것 같아 이 언어에, 이 공간에. 그 순간부터였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건 그 전날까진 단지 관찰 대상이었던 풍경들이 이제는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저녁 갑자기 치통이 찾아왔어요. 왼쪽 어금니 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급한 마음에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근처에 괜찮은 치과 아세요? 답장은 짧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외국인 진료는 복잡하거든요.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역시 이 나라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마치 어제 봤던 그 따뜻한 말들조차 갑자기 다 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들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맛, 낯선 식기. 그 안에서 나는 아주 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 실망이 또 오해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의 마지막, 저는 한글로 짧은 글을 쓰려다 멈췄어요. 펜을 잡은 손끝이 떨렸고 속으로 말했어요. 진심이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른 아침이었어요. 창밖에 햇빛이 살짝 스며드는 창틀 아래 여전히 머리는 무거웠고 이가 욱신거렸어요. 밤새 뒤척였고 도시락 한 끼로 채워진 배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남아있었죠. 오늘은 병원부터 가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대맡에 놓인 가방을 집으려는 순간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엘리사 베커 씨, 맡겨진 봉투 하나 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프론트에 내려갔어요. 작고 얇은 흰색 봉투 하나,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손에 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인쇄된 예약 확인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종이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제 말 못해서 미안해요. 회사 동료 중에 외국인 진료 잘해주는 치과를 다니는 분이 있어서 급하게 예약 잡았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이 주소로 가보세요. 민지드림.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어제 저의 그 오해, 그 날카로운 선입견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나는 그저 내 기대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오해해버린 거였구나.
치과는 정말로 외국인 환자에게 친절했어요. 입구부터 영어 안내가 되어 있었고 중국어 가능한 통역 직원도 있었어요. 진료는 빠르고 정확했고 진단 결과는 단순한 보철 불균형. 진료 시간은 20분 남짓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편안하게 웃어주셨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 간호사분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 다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너무도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어주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한글 간판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해석 대상이었던 그 글자들이 이젠 조금은 따뜻해 보였어요. 방에 들어와서 저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혼자 오해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요. 민지의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설명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도 미안해요.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글로 써내려갔어요. 한국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엔 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졌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 이 언어의 작은 마음 하나를 놓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출장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에는 어제보다도 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호텔방 안은 한층 조용했어요. 가방을 정리하면서 어제 민지에게 받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죠. 평소였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젠 그 한 장의 메모지가 제 마음을 온전히 움직이게 한 작은 따뜻함으로 남아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가로수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고 누군가는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장면들이 그날따라 더 선명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시 올 수 있겠지? 라고 도시 전체가 제게 묻는 듯 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을 때 가방에서 꺼낸 작은 노트를 펼쳤어요. 서울에서 마지막 밤 호텔방 안에서 조용히 적어두었던 글이 있었죠. 모든 기대는 오해를 만들 수 있지만 모든 오해는 이해의 문이 될 수도 있다. 그 문장을 읽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문장은 단지 한 여행의 끝맺음이 아니라 제 마음 안의 변화 그리고 이 나라에서 만난 진심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독일로 돌아와서도 많은 게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한글로 하루 일과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글씨들이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고 다른 언어보다도 부드럽게 감정을 이끌어냈어요. 회사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 기업과 협업이 늘어나면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어가 점점 더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주 후 다큐멘터리 후속 인터뷰 제안을 받았어요. 주제는 해외 청년들의 한글 경험담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글은 제게 외국어가 아니에요. 감정을 처음 꺼내게 해준 언어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가고 싶다기보단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곳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언어가 있으니까요. 한글은 이제 제게 취업을 위한 기술도 유행도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와의 거리를 줄여주는 다리가 되었고 스스로를 더 솔직하게 바라보게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 나라, 그 거리, 그 사람들 그리고 한글. 그 모든 것들은 제 인생의 한 조각이 되어 지금도 조용히 제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건 언제나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건네받은 작은 배려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 속을 따뜻하게 채워줄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머물 수 있었길 바랍니다. 말로 다 하진 못해도 그 마음은 꼭 전해진다고 믿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